여기는 에브리데이 코리안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을 매일매일 성장시켜줄 Everyday Korean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국어 공부 친구 소연이에요. 지훈 씨, 오늘 날씨 정말 좋지 않아요?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는 카페에 앉아서 책 읽고 싶어져요. 맞아요, 소연 씨. 저도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제 주변에 한국어를 혼자 공부하는 외국인 친구들이 많아졌는데 다들 처음 시작할 때 뭘 해야 할지 막막해 하더라고요. 정말요? 제 친구도 그래요. K-팝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학원에 갈 시간은 없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팟캐스트를 듣는 많은 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한국어 독학 A부터 Z까지입니다. 한국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와, 정말 좋은 주제인데요. 그럼 오늘 저희 이야기만 잘 따라오시면 누구든지 한국어 공부를 자신 있게 시작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한국어 공부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한글을 배우는 겁니다. 한국어라는 큰 집을 짓기 위한 땅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한글. 어떤 분들은 한글이 그림처럼 생겨서 아주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 중 하나로 평가받아요. 자음은 입술이나 혀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보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규칙만 이해하면 아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제 친구는 딱 하루 만에 자음이랑 모음을 다 외웠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되었을 때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뿌듯했어요. 그렇죠. 이 첫 번째 성공의 경험이 정말 중요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주거든요. 처음에는 유튜브에 있는 한글 쓰기 영상을 보거나 무료 앱을 이용해서 자음과 모음을 하나씩 소리내어 읽고 따라 써보는 걸 추천합니다. 아,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 직접 소리내고 손으로 써보는 게 기억에 훨씬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가냐, 더려 이렇게 노래처럼 따라 부르는 것도 재미있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자음과 모음을 익힌 후에는 두 글자를 합쳐서 하나의 글자를 만드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음 기역과 모음 아가 만나면 가가 되는 것처럼요. 이 과정이 익숙해지면 어떤 한국어 단어든 읽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와, 생각만 해도 신나네요. 첫 번째 단계, 한글 익히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재미있는 그림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해보세요. 한글이라는 땅을 잘 다졌다면 이제 그 위에 집에 기둥을 세워야겠죠. 바로 한국어의 가장 기본적인 단어와 문법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아, 그런데 지훈 씨, 한글을 배우고 나면 바로 2단계에서 많이들 막막해하는 것 같아요. 외워야 할 단어는 너무 많고 문법은 복잡해 보이니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이게 초보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 아닐까요? 네, 소연 씨가 정말 중요한 점을 이야기해 주셨네요. 이게 바로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엠파티 포인트입니다. 모든 단어와 문법을 한 번에 다 배우려고 하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이요? 네, 처음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 너, 우리 같은 대명사, 가다, 오다, 먹다, 자다 같은 기본 동사, 그리고 사과, 물, 책상, 의자처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 단어들이요. 토픽 1급, 2급 필수 단어 목록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 맞아요. 저는 예전에 포스트잇을 활용하는 걸 좋아했어요. 집에 있는 물건에 한국어 단어를 써서 붙여넣는 거예요. 냉장고에는 냉장고,
문에는 문 이렇게요. 매일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지더라고요.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문법을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입니다, 씁니다, 아요, 오요 같은 가장 기본적인 문장 끝맺음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는 는, 이, 가, 을를 같은 조사들의 쓰임새를 익히는 거죠. 초급 한국어 교재를 한 권 사서 순서대로 따라가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혼자서 계획을 세우기 어려울 때 책이 좋은 안내자가 되어주잖아요. 맞습니다. 하루에 단어 5개, 문법 1개, 이렇게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심내지 않는 것이 2단계의 핵심이에요. 자, 이제 단어랑 문법이라는 기둥을 세웠어요. 그럼 다음은 뭘까요? 이제 그 집에 사람이 살면서 활기가 넘치게 만들어야죠. 바로 듣기와 말하기를 통해 우리가 배운 한국어의 생기를 불어넣는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가장 어려워하면서도 가장 하고 싶어하는 단계이기도 하죠. 맞아요. 머릿속으로는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입 밖으로 잘 안 나올 때 정말 답답하죠. 발음도 어색한 것 같고. 그래서 많이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빠른 뉴스나 드라마보다는 아이들이 보는 한국 애니메이션이나 속도가 느린 팟캐스트를 듣는 것을 추천해요. 오, 애니메이션. 좋은 생각인데요? 말이 느리고 단어도 쉽고 화면이 있으니까 이해하기도 훨씬 쉽겠어요. 저도 가끔 보면 재미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들을 때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처럼 따라 말하는 연습, 즉 쉐도잉을 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원어민의 억양과 발음을 자연스럽게 배우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섀도잉. 저도 들어봤어요. 좋아하는 케이팝 가수가 있다면 그 노래의 가수를 보면서 여러 번 따라 부르는 것도 재미있는 섀도잉 연습이 될 수 있겠네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말하기 연습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뭘 했는지 혼잣말로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나는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장이라도 괜찮아요. 거울을 보고 말하기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대요. 내 입모양을 직접 보면서 발음을 교정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 부끄럽긴 하겠지만요. 맞아요. 중요한 건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언어는 원래 많이 틀리면서 배우는 거니까요. 실수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용감하게 입을 여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지훈 씨, 지금까지 정말 좋은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한글 배우기, 단어랑 문법, 그리고 듣기 말하기까지.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꾸준함이요. 네, 정확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방법이 있어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한국에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 작심삼일. 제 이야기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결심한 마음이 3일을 가지 못한다는 뜻인데 그만큼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게 어렵다는 의미죠. 그래서 저는 한국어 공부를 공부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부가 아니면요? 취미나 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 요리를 좋아한다면 한국어로 된 요리법 영상을 찾아보는 거죠.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면 자막 없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한국어 자막을 켜고 다시 보면서 모르는 표현을 찾아보는 식으로요. 와, 정말 좋은데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한국어를 연결하는 거군요. 그렇게 하면 지루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한국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요. 맞습니다. 언어교환 앱을 통해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짧게라도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실제 소통의 재미를 느끼게 되면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길 거예요. 정리하자면 꾸준함을 위한 비밀은 바로 재미를 찾는 거네요. 내가 즐거워야 계속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재미있는 한국어 공부 방법을 꼭 찾아보세요. 네, 오늘 저희는 한국어 독학 A부터 Z까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혼자 공부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예요.
지은 씨, 오늘 이야기한 핵심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오늘 저희가 나눈 독학의 4단계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과학적인 글자 한글을 재미있게 익히기. 둘째,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어와 문법부터 차근차근 공부하기. 셋째, 많이 듣고 따라 말하며 배운 것을 살아있는 언어로 만들기. 마지막으로 재미를 찾아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기.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와, 정리가 정말 깔끔하네요. 감사합니다. 청취자에게 다정하게.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에 계신가요? 그리고 혼자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저희와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도전을 저희 에브리데이 코리안 팟캐스트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